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미주 지역 곳곳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발발 74년이 무색하게 북한이 오물풍선과 동해산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첫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남성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 중 언쟁이 발생한 상대 게이머를 플로리다주까지 찾아가 망치로 공격해 체포됐습니다.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 주택가에 범죄용 몰래카메라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민족의 비극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미주 지역 곳곳에서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시작되면서 한미양국 기수단이 입장합니다. 한미양국 6.25 참전용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가 울려 퍼지고 노병들은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경례를 이어갑니다. 제74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이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자리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6.25 발발 74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명의 미군 참전용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고요.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ar started in 1950. The 30th of June, and I was in Busan.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m I doing here? I'm a young man from California, and I'm going to freeze to death here. 한인 정치인들은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한미양국의 동맹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forget their enormous risk and lives lost. 자유로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o truly honor the memory of those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we must ensure that their deaths were not in vain. 지난 주말에는 한인 교계를 비롯한 커뮤니티 단체 연합 주최로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 참 국군은 그러한 막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안 돼가지고 이번 행사는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들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자연스레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더더욱 6.25에 대해서 더더욱 상기시키자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모이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오늘은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특별한 하루가 됐습니다. 한인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6.25 발발 74주년이 무색하게 오늘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 인천공항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편은 아예 회항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날리기 시작한 것은 어젯밤 9시 50분쯤. 이 오물풍선 중 일부가 인천공항 상공을 지나가면서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2시간가량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원래 3시 반부터 비행기가 몰려 들어오는데 지금 제주로 회항하고 있고 그래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6번째이자 특히 이틀 연속 이어진 오물풍선 도발에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36건의 오물풍선 추락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서 1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분석한 오물풍선의 내용물 중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면서도 적절한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앞서 군은 지난 9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물풍선에 이어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30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데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겁니다. 앞서 일본 NHK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가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5월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거의 한 달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추적 감시했습니다. 또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실패한 탄도미사일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병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주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도 예정되어 있어서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첫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정부,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나눔 행사 현장을 윤범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한인타운 다울정 앞. 오전부터 많은 한인들이 나와 긴 줄을 섰습니다. 비영리단체 로스앤젤레스 리저널 푸드뱅크와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공동 주최한 첫 식품 나눔 행사. 대상은 60세 이상 시니어들로 신청자들은 간단한 신원 확인을 거치고 나면 다양한 식품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곡물과 채소, 과일, 유제품, 통조림에 이르기까지 영양을 고려해 구성된 식품 상자들. 현장에는 단체 직원들과 한인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부지런히 식품을 전달하고 실어 나르며 어르신들의 손을 도왔습니다. 두 박스예요. 두 박스? 우리 장모님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푸드뱅크 행사 건너편에는 또 다른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니어 센터가 LA시 노인국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작한 점심 도시락 무료 배포는 5월 들어 한식 메뉴 배급으로 확대되며 지역 한인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니어 노인네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좀 홍보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무료 식료품 배부 행사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회가 월 1회 정기적으로 푸드뱅크를 실시하고 있고 한인타운 유대교회당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카시센터는 매주 2회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 센터가 참여하면서 OC 한미 시니어 센터를 포함해 한인단체가 제공하는 푸드뱅크도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준비된 물량은 모두 224명분. 시니어 센터와 푸드뱅크 측은 다음 달 23일 한 차례 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반응에 따라 지속적인 행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에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워싱턴 DC 게리슨 초등학교 교정에는 올해 2월 의자에 걸터 앉은 링컨의 모습을 묘사한
약 6피트의 밀랍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동부를 덮친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조형물은 어제 머리 부분이 사라지고 왼쪽 다리가 상체에서 분리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 샌디 윌리엄스 4세는 주변 온도가 화씨 140도에 이르지 않는 한 조각상이 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더위로 조형물이 아이스크림 녹듯 망가지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선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상청은 미 전역 1,500만 명이 폭염 경보,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 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북동부 지역은 위도가 비교적 높고 녹지 비중이 커 그동안 극심한 더위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으나 올해는 기온이 치솟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언쟁이 발생해 플로리다로 날아가 상대 게이머를 망치로 공격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플로리다 펀란디나 비치로 가 함께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던 다른 게이머를 망치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케이즈라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벌인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에드워드 강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뉴저지의 뉴요크에서 플로리다의 잭슨빌로 델타 항공편을 타고 이동한 후 철물점에서 망치와 손전 등을 구입했습니다. 강은 가족에게 몇 년 전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쓴 채 집에 침입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늦은 밤 게임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에 깨어났고 그가 가서 확인했을 때 강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붓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그의 부하 직원들은 일요일 새벽 펀란디나 비치의 한 가정집에서 신체적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입구와 피해자의 침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피의자 강은 2급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 빌 리퍼는 기자회견에서 이 비디오 게임은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다른 캐릭터와 싸우고 죽일 수 있는 게임이며 피의자가 플로리다로 내려가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든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명품 매장이 즐비한 소호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경 뉴욕시 맨해튼 소호 그린스트릿에서 31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 남성 무리가 보도를 걷고 있던 남성을 습격해 강탈한 뒤 그의 다리에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 무리는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베이온 출신의 피해 남성은 발견 당시 길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후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자 무리가 피해 남성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피해 남성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소호 인근에는 명품 및 고급 브랜드 의류 매장이 즐비해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지역의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상점 및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감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호 지역은 팬데믹 기간부터 명품 강도를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석개혁 법안으로 인해 범죄가 더욱 대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최근 LA 지역 산타모니카와 베니스 등 명소에서 3명이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노숙자 야영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한 남성이 3명을 공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오션 프론트워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고령의 여성과 17살 청소년 등 모두 3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살 청소년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17살 청소년은 병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 남성을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LA 지역 명소들에서 잇단 공격 사건이 일어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베이스 인근 야영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향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을 입은 소방관은 심각한 상태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라고 소방국은 전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야영지는 몇몇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소방국 방화팀과 LA 경찰국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 조사 중으로 LA 경찰국은 프로판 탱크에 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진화에 나서 약 30분 만에 확산을 막아냈으며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출한 후 집에 돌아오면 도둑이 든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 주택가에서 범죄용 몰래카메라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택가에 강절도를 위한 몰래카메라가 사용되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용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범죄 집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주의보를 내리고 몇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주택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바위나 나무 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 앞에 나무나 꽃 등이 우거져 있다면 잘 보이도록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집 앞에 열쇠를 숨겨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절도단의 몰래카메라로 키의 위치를 볼 수 있어 키를 집 앞 어딘가에 감춰두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 앞에 잘 모르는 사람이 서성이거나 수상한 차량이 보일 경우 번호판을 적어놓고 신고할 것과 외출 시 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관과 외부 조명을 되도록 밝게 유지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고 집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급적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만일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 깨진 경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11에 신고한 후 밖에서 기다릴 것을 경찰은 권고하며 몇 가지 당부 내용을 숙지하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기술 세미나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는 지난 15일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리칼싱 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을 비롯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뇌질환의 심각성,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스탠포드 대학교 의대 관계자들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세대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뉴욕주는 인증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판매를 주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해 2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으며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고 팬데믹 이후 전기 자전거가 폭증한 탓에 곳곳에서 화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 맨하탄 할렘 지역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들이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언론사 기자였던 20대 청년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음식 배달원들이 여러 대 묶어놓은 리튬 배터리 구동 전기 자전거에서 화재가 나 6층짜리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운용하는 전기 자동차와 달리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등은 제조사가 불분명하고 배터리만 갈아 끼우는 사례도 빈번해 안전 기준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리튬 배터리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9월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 이동기기에 대한 안전 인증 제도 의무화를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올해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인증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판매를 주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안전 공지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아파트들은 리튬 배터리 전기 자전거 등의 보관을 전면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에 있는 54층 아파트는 지난달 전기 자전거를 전면 금지한다고 입주민들에게 경고문을 보내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리튬 배터리 이동기기를 공용 공간에서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